강원도 춘천시 삼천지구. 지난해 말 총 960여 세대 아파트 단지가 준공됐습니다. 현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호가는 6억 원, 145제곱미터 펜트하우스는 23억 원에 이릅니다. 저희가 처음 들었죠. 맞아요. 7-8년 전부터 준비가 됐어요. 그걸 이제 조상님들 땅이 지금 그게 개발이 되니까 벼락부자가 된 거죠. 부지 넓이는 총 5만 1,000제곱미터. 이 가운데 76%, 약 3만 9천 제곱미터를 단 한 사람이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삼천지구 아파트 시행 사업을 주도한 손우철 푸른강원건설 대표입니다. 자기 땅에서 자기 건설사로 시행을 하며 무려 2,600억 원대의 분양 수입을 올려 3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봤습니다. 또 손 대표 개인적으로 챙긴 토지 매각 금액만 약 70억 원. 원래 이곳 개발 사업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지난 2001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이 땅을 시가와 예정지구, 즉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과수원과 밭 등 대부분이 자연 녹지라 지자체 용도 변경 인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쯤엔 개발이 시도되다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쯤부터 갑자기 땅값이 4-5배 뛰었습니다. 춘천시와 강원도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15년 만에 토지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용도 변경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연 녹지에서 고층 아파트가 지으려면 제2종 주거 지역이에요. 도시계획에서 3단계로 올라가는 사례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거든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14년 땅 주인인 손우철 푸른강원건설 대표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춘천시 시의원에 당선됩니다. 이후 도시개발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업위원회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춘천시의 삼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제안합니다. 도시개발 계획이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할 때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넘어가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도 전문가도 있지만 시의원도 또 합석을 합니다. 그럼 시의원의 입김이 당연히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춘천시는 3차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상위자치단체인 강원도의 사업 승인도 신청했습니다. 이 기간 내내 손우철 의원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원회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절차가 궤도에 오른 뒤인 2016년 후반기 의회에서 내무위원회로 상임위를 바꿨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가서도 삼천지구 개발은 계속 챙겼습니다. 삼천지구로 해서 한 1,000세대가 예정되어 있고 온이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600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몇 킬로 떨어져 있는 학교 다니고 있는지 아세요? 2킬로 됩니다. 지금의 지방자치법은 이처럼 지방의원이 건설업을 겸직해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 조례에는 자신이 속한 상임위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도 의회는 물론 시청까지 손의원 겸직을 그냥 넘어간 이유는 뭘까? 확인해보니 춘천시청은 손우철 의원이 사업을 제안한 지 1년 반이 지난 2016년 11월 최종 사업자 지정을 앞두고서야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조례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질문이 좀 이상했습니다. 현재 시의원은 도시개발 사업 업무와 무관한 내무위원회 소속이므로 조례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시행자로 지정하여도 법적 저촉 사항은 없는지. 문제 없다는 답을 유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직전까지 도시개발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했다는 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의원으로서 배제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법률 자문을 받았던 것들은 이런 애매한 부분들은 좀 빠지면서 법률 자문상으로 당시에 현직 시의원이 그 아파트에 대한 시행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이제 답변을 받아가지고 결국 사업 제안을 하고 불과 1년 8개월 만인 2017년 2월 첫 실시 계획 인가
즉 공사 허가가 났습니다. 이렇게 짧게 끝나는 건 아주 보기 드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년 또는 8년, 10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건 아주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뒤늦게 시의회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이미 사업은 시작된 뒤였습니다. 처음에 도시개발 계획 수립 민간이 제출부터 1년의 과정이 쫙 진행되면서 마지막에 사업 방식, 사용 방식 결정까지 이게 쭉 1년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러고서도 겸직의 문제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산업위원회에서? 손호철 대표가 시의원이 된 뒤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푸른강원건설이 번 돈은 분양 수입 2,615억 원에 이익 320억 원. 편법적으로 이해충돌 과정이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사실 필요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대장동 비리에서도 드러났듯이 본인이 사업자이면서 본인이 인허가나 본인의 의정활동을 한다는 건 누가 봐도 이익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손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에는 공천에서 떨어져 출마하지 않았고 춘천에서 계속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MBC 이지수라고 하는데요. 대표님 계신가요? 네, 아니 여기서. 아직도 이 근처가 대표님이 이제 개발하시려는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손 전 의원은 개발을 안 했으면 땅값 상승으로 더 돈을 벌었을 거라며 이 사업으로 큰 수익을 본 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업을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안 했다 하게 되면은 땅값이 더 많아요. 사업 시행이라든가 사업 관계는 예를 들어서 투입이 만약에 100이면은 150을 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0.01%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시효는 뭐 그럼 뭐 아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시효는 농업을 지으면 안 되고 시효는 건축에 관여하면 안 되고 시효는 안 됩니까 다? 그 부분이? 시의원 땅에서 진행된 2,600억 원대의 시행 사업이라. 네, 10년 넘게 인허가가 안 났던 땅인데 시의원이 되고 나서 사업 신청을 했더니 1년 8개월 만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이 상임위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조례만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면 이런 일들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관련 상임위원회를 피하면서도 자기 사업의 이속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정 활동인지 자기 사업을 위한 건지 아리송한 한 건설업자 지방위원회 행태를 취재했습니다.